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엔 연예계 뜨거운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전성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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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은 준비된 영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나탄다. 나쁜 놈들은 잡아야 돼. 원래 성격 자체가 조금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지금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표정이. 굉장히 제일 기쁜 표정인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금 더 재밌고 변화하면서 좀 진화하고 그런 시리즈를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범죄도시 3 천만 돌파 마동석의 힘. 박 기자가 지난번에 이제 1000만 돌파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현실이 됐군요. 정확했어요. 제 예언이 통했죠, 바로. 네, 맞습니다. 범죄도시 3가 개봉 32일 만인 지난 1일 1000만 관객을 드디어 돌파했습니다. 예. 올해 첫 1000만 영화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범죄도시 2가 1000만을 돌파한 이래 첫 1000만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영화 신과 함께 시리즈에 이어서 시리즈가 연속으로 1000만을 돌파하는 이른바 쌍천만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와, 이런 대기록을 세운 데는 역시 마동석 씨의 공이 8할? 거의 한 9할 되지 않을까요? 네. 범죄도시가 곧 마동석이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예. 마동석 씨의 원톱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마동석 씨는 영화를 처음 기획했고 제작진과 함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범죄도시가 곧 마동석 씨, 범죄도시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마동석 씨는 SNS를 통해서 8년 전 작은 방에 앉아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영화의 기획을 시작했습니다라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에너지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된 범죄도시 시리즈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마동석 씨는 이번 작품으로 총 5편의 천만 영화 주연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5편의 천만 영화면 5천만 배우입니다. 그러네요. 와, 그래서 그런지 벌써 차기작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차기작인 할리우드로 갑니다. 그래요? 네, 할리우드. 할리우드입니다. 헬다이버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이 마동석 씨는 이 영화의 제작자이자 주연으로 활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도시의 할리우드 버전 제작 또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마동석 씨는 현재 기획 개발 중이거나 제작하고 있는 국내외 작품들만 무려 80여 편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도시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영화로 기획이 됐는데요. 네. 현재 4편까지 촬영을 마쳤고요. 5, 6편의 시나리오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계획은 8편까지 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연과 또 제작자로 할리우드까지 접수를 하겠죠. 그 팔뚝 액션으로. 원펀치 액션으로 아주. 네, 마동석 배우의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오징어 게임 2 빅뱅 탑 캐스팅 논란. 지금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추가 캐스팅이 발표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빅뱅 출신의 탑 씨가 깜짝 등장해서 지금 아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그 탑 씨가 최근 몇 년간 좀 연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네. 이 탑 씨는 군복무 중이었던 지난 2017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탑 씨는 그 2019년 SNS를 통해서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면서 복귀할 생각이 없다라는 글을 남긴 바도 있고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에서는 컴백하지 않을 거다. 컴백 자체를 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상 은퇴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후 소속사였던 YG엔터와 재계약을 하지도 않았고요. 최근에는 자신을 빅뱅의 탑이라고 기재한 기사를 캡처해서 빅뱅 부분에 X 표시를 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탑 씨를 이렇게 오징어 게임 2에서 복귀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찬반 논쟁이 또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혹시 다른 배우의 입김이 이 탑시의 캐스팅에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죠. 네, 맞습니다. 탑시의 캐스팅이 곧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작진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왜 탑시를 캐스팅했냐라는 또 의혹이 제기가 되다가 인맥 캐스팅 논란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이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 씨가 뭐 이른바 꽂아넣기로 이 탑시의 캐스팅을 성사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네. 근데 이정재 씨는 곧바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작품의 캐스팅은 감독님과 제작사의 권한이라면서 오디션을 통해 결정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정재 씨는 탑시와 지난 몇 년간 뭐 교류를 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병헌 씨도 관련 논란이 있어요. 네, 이병헌 씨 얘기도 불똥이 좀 튀었는데요. 이병헌 씨가 실제로 최근까지 탑시와 좀 교류를 하고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병헌 씨 주연 영화인 비상선언의 VIP 시사회에 이 탑시가 깜짝 등장해서 포토월까지 서서 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워낙 친분이 있다 보니 이병헌 씨가 이 탑시를 꽂아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병헌 씨 측은 뭐 할 말이 없다라면서 좀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가운데 뭐 탑시 말고도 양동근 씨, 김하늘 씨, 네. 강하늘 씨. 강하늘 씨. 네. 네, 여러 그 오징어 게임 2의 출연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추가적으로 또 공개가 됐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전 출연진이 모인 대본 리딩 현장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이 넷플릭스 시리즈 스위트 홈으로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은 이진욱 씨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는 이 배우 오디션이 역대급으로 진행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막상 캐스팅 명단의 뚜껑을 열어보니 아는 얼굴들이 많았죠. 특히 이병헌 씨 소속사에서만 이진욱, 박성훈 씨까지 유명 배우가 셋이나 출연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좀 시즌1에서는 신선한 캐스팅으로 사랑받았던 작품인데 너무 뻔한 캐스팅이 아니냐라는 좀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탑시 캐스팅 논란과 관련해서 보이콧 움직임도 있습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 2는 내년 공개를 목표로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마지막 소식은 바로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200억 제한 녹취록까지 피프티피프티 진실공방 격화. 와, 이 피프티피프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진실공방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데뷔 7개월 만에 좀 불거진 일이라 조금 안타까운데요. 네. 이 피프티피프티가 중소의 기적으로 불리는 그룹입니다. 예. 신생 중소기획사에서 소규모의 투자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글로벌 인기를 얻게 돼서 중소의 기적으로 불리게 된 그룹인데요. 네. 이 피프티피프티를 둘러싸고 외부 세력이 이 소속사 몰래 그룹을 통째로 팔아넘기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먼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입장이 4가지의 입장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있고요. 프로듀싱을 맡은 외주사 더기버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유통사인 워너뮤직 코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피프티 멤버들까지 총 4개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예. 요약을 하자면 소속사인 어트랙트 몰래 외주사인 더기버스가 세계적인 회사 워너뮤직에 접근을 해서 피프티를 팔아넘기려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이 어트랙트 측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어트랙트 측이 이 관련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들어보시죠. 제가 좀 뭐 확인할 게 좀 하나 있어서 네네. 일단은 제가 안성일 대표한테는 네. 전에 바이아웃을 하는 걸로 저희가 200억 제안을 드린 게 있어요. 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셨다고요? 예. 바이아웃이라는 게 뭐예요? 아니 레이블을 뭐 어떤 거를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 보통 표현으로 하면은 아이들을 다 이제 인수하고 뭐 이런 형태로 말씀을 드린 거. 참고로 바이아웃은 네. 스포츠 업계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인데요. 이 선수와 소속 구단이 일정한 금액을 정해두고 그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하는 구단이 있으면 바로 선수와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의미합니다. 아하. 내용에 등장하는 안성일 대표가 바로 더기버스의 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외주사이고요. 이 외주사 더기버스가
소속사 몰래 워너뮤직에 200억 원의 피프티를 통째로 넘기려 한 증거라면서 어트랙트가 지금 내놓은 주장입니다. 네. 그럼 그 외주사 더기버스 측은 뭐 반박을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녹취록에 대해서 더기버스 측은 워너뮤직 측에서 자금이 부족한 중소회사를 글로벌 직배사의 산하에 두고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해와서 소속사에 자기는 중간에서 전달했을 뿐이다라고 이 어트랙트의 주장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참 복잡한데 이 와중에 이 피프티 멤버들은 소속사와 관계를 끝내려는 절차를 밟고 있죠. 네, 맞습니다. 피프티가 사실은 그 소속사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가 전 재산을 쏟아부어 만든 그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한 인터뷰를 통해서 구순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 9천만 원도 제작비로 썼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요. 실물 앨범 발매를 위해서 이 비용이 모자라기 때문에 10년간 찾던 시계와 그리고 차까지 팔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좀 물신양면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데뷔 7개월 만에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이고. 중소의 기적이란 좀 희망적인 단어가 좀 무색하게 된 상황이죠. 네. 노래 큐피드가 여전히 글로벌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앞으로 활동을 좀 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오늘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 기일이 열립니다. 아침 오늘이군요. 네. 아까 노래도 그 큐피드 노래가 나갔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예. 자, 잘 들었고요. 박정선 기자와는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더 다양한 연예계 소식,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박정선 기자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